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온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평생 찾아 헤매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가 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과 나이 들어서의 행복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은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 꿈을 향해 달려갈 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사함,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도 생기는데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각의 변화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 그래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아. 이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보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성공했고,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라는 것을,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에도 크게 마음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아와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은 햇살에, 비가 오는 날은 빗소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행복으로 채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몸도 아프고 외롭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물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연구였는데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70살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80살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독서를 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정원을 가꾸셔도 좋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갑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고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햇볕을 쬐며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5번째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을 도울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손주들을 돌보는 것.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감사히 간직하되 후회나 원망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7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그 온기를 충분히 느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선율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칩니다. 하지만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8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놀면서 웃으십시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통증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다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9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망스러운 일,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을 잊거나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괴롭기만 합니다. 대신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행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불행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하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기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나는 더 기뻐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치 영화의 엔딩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도 있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순간이 왔을 때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힘든 일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의 힘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SNS나 TV에 나오는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행복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축복받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바로 나이 들미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웃고 움직이고 남을 돕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온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평생 찾아 헤매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가 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과 나이 들어서의 행복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은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 꿈을 향해 달려갈 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사함,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도 생기는데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각의 변화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여. 그래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아.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보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성공했고,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라는 것을,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에도 크게 마음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아와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은 햇살에, 비가 오는 날은 빗소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행복으로 채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몸도 아프고 외롭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물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연구였는데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70살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80살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독서를 하셔도 좋고, 산책을 하셔도 좋고, 정원을 가꾸셔도 좋고,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갑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고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햇볕을 쬐며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을 도울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손주들을 돌보는 것.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감사히 간직하되 후회나 원망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7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 그 온기를 충분히 느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선율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칩니다. 하지만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8번째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놀면서 웃으십시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통증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다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9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망스러운 일,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을 잊거나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괴롭기만 합니다. 대신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행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불행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하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기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나는 더 기뻐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치 영화의 엔딩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도 있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순간이 왔을 때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힘든 일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의 힘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한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SNS나 TV에 나오는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행복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축복받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바로 나이 들미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웃고 움직이고 남을 돕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